네, 안녕하세요. 전 김태중이라고 하고요. 저는 예전에는 학교에서 쭉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국회에서 정책 연구위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공무원인 셈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세계 문자 심포지아에 참여해달라고 우리 이상빈 교수님의 그 요청을 받고 한번 괜찮은 주제다 생각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분위기도 아주 집안 분위기고 참 좋습니다. 그럼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여러분들 바스코 이렇게 하면 그게 낯설 수도 있고 그렇죠? 낯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바스크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바스코라는 지방이 거의 아까 이상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프랑스하고 스페인 북부에 걸쳐 있는데 거의 인구의 한 10분의 9 정도가 스페인 쪽에 있고 10분의 1 정도가 바스크,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은 아까 그 프랑스하고 정책이 상당히 다른데 여러분들이 그 스페인 국기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페인은 단일 국가이면서도 연방 국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걸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스페인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무슨 도 있잖아요. 그런 도가 50개가 있어요, 스페인에. 그리고 스페인이 땅덩어리가 한반도의 2배 반이나 되는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큰 나라인데 50개 도가 있는데 그 도들을 지역과 어떤 민족과 역사와 언어 이런 공통된 공유하고 있는 그 도들을 묶어서 17개 자치 공동체라고 만들었어요. 자치 공동체. 그래서 원래 스페인에서는 이걸 자치 공동체 그러니까 코무니다 아우토노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CA라고 약자를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국의 연방주의 하나는 것처럼 까탈루냐 주. 여러분들 까탈루냐라고 요새 많이 들었잖아요. 막 그 독립하려고 하고 또 까탈루냐가 유명한 이유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17개의 자치 공동체가 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그냥 17개 주, 그래서 까탈루냐 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스코 자치 공동체 라는 곳인데 이 바스코 자치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바스코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스페인어로 이야기할 때 바스코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들이 쓰는 고유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 나온 대로 에우스칼 에리아라고 그렇게 불러요. 에우스칼 에리아. 자, 바스코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바스코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김연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브레타니어가 켈트 족들의 언어였고 인접 언어와 유사성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바스코어는 인도 유로피언 어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어떤 언어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완전 고립된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사용됐는지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우준이 선물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고립무원의 언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각자 고유한 지방 문화를 존중하고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프랑스 언어 정책과 달리 스페인은 헌법 제3조를 보면 까스티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스페인어인데 이게 국가 공용은 스페인어다. 모든 스페인 국민이 이걸 습득할 의무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딱 해놓고 두 번째 2항에 스페인의 모든 언어들 또한 각각의 자치 공동체 법규에 따라서 합당한 공용어로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스페인에는 공용어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공동 공용어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주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마다 자치 공동체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스코는 바스코어가 있고 카탈루냐에는 카탈라노라가 있는 거예요. 카탈라노.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르샤라 그러죠. 바르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바르샤.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바르샤. 이게 카탈라노예요. 카탈라노. 근데 언어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스페인은 헌법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서 바스코어는 법적 공동 공용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스페인의 언어 다양성을 보면 스페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일 국가이면서도 연방체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 지금 카탈루냐, 발레아레스에도 뭐 발렌시아, 갈리시아, 바스코, 나바라 인구가 있고 그 퍼센테이지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스페인이 얼마나 다양한 그 언어와 어떤 역사, 문화 이런 걸로 종합되어 있는 국가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에우스카라, 바스코를 에우스카라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로 에우스카라는 완전 고리버다 이거야. 고리버. 계통과 기원이 불분명하다 했죠. 인도 유로피언족에 속하지도 않고 현존하는 어떤 언어와도 친족성이 없는 고리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 인접 언어의 어휘가 유입이 되긴 했죠. 그 정도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데 20세기 초반에 그 스페인 내란이 있었고 프랑코라는 사람이 독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독재 정권이 이어지고 1978년이 되어서야 민주헌법에 의해서 민주체제로 전환을 하게 돼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근데 이 프랑코는 전체주의자고 그 또 약간 뭐랄까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지만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스페인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하나의 스페인. 그러니까 우리 스페인은 언어도 하나다. 응? 스페인어만 써야 된다. 다른 언어는 쓰지 마라. 그때는 서슬이 펄했기 때문에 다른 자치 공동체에서도 감히 어떻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78년에 민주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아까 봤던 그 조항이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 투표했다가 부결돼서 그대로 앉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카탈루냐주가 바로 그런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어요. 조만간 신문지상에 뭐라고 나올 거예요. 자, 아까 나왔지만 바스코 언어의 사용 현황 뭐 이렇게 보시면 이중 언어 화자도 많고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쭉 나와 있죠. 뭐 이런 거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역이 분포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프랑스와 스페인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고 6개 지역이 있어요. 바스코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옛날에 바스코 조국과 자유 이 약자를 따서 에타 그래서 무장 투쟁을 했었던 조직이 있었어요. 지금은 무장 투쟁을 포기하고 정치 정당화 됐지만 옛날에는 아주 살벌하게 무장 투쟁을 했었어요. 독립을 위해서. 지금은 바스코가 잠잠해지니까 카탈루냐가. 응? 근데 이게 유럽의 아주 큰 문제예요. 이게 비록 스페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럽에는 이 소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앞으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바스코 게르니카. 여러분들 게르니카 하면 굉장히 좀 친숙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바스코 지역의 그 수도가 그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어요. 스페인 북부의 빌바오.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는데, 빌바오 여러분들 가보신 사람도 계시겠지만은, 빌바오가 원래 이 광업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광산업이 한물 가면서 굉장히 좀 썰렁해졌는데, 구겐하임 미술관을 거기다가 유치하면서 도시를 일대 혁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재생산업의 대표 주자로 지금 아주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근데 그 빌바오 입구에 게르니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왜 유명해졌느냐? 스페인 내랑 때 그 히틀러의 지원을 받는 독일 공군 폭격대대가 거기를 폭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프랑코의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서 게르니카의 주민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이 스페인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스페인 말라가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걸 이제 한간에는 고발하기 위해서 그렸다. 그렇게 되는데, 그건 조금 아니고, 그래서 그 바스코라는 이 지역이 얼마만큼 어떤 그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곳이었냐 하면은, 옛날부터 이 게르니카에 떡갈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옛날 스페인 왕이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와서, 바스코 너네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노라 하고 선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 상징으로 그 떡갈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떡갈나무는 죽고 후손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처음, 중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바스코의 성스러운 떡갈나무가 아직도 남아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게르니카라는 그 그림이 바로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세계 박람회에 그 제출하려고 그냥 급작스럽게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한 2개월 작업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베레모라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군대의 상징처럼. 근데 이게 사실 베레모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 바스코 지역의 전통적인 모자예요. 그런데 그걸 프랑스 군대에서 가져다가 쓴 거예요. 왜냐면 바스크라는 지역이 프랑스 일부 지역을 또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찹벨레라고 있나요? 뭐라고 있나요? 베레모. 아, 베레모는 차벨라. 차벨라. 그래서 이 베레모가 원래 어떤 의미로 쓰여요? 월계수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한테 씌워주는 모자였어요. 그런 식으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이 바스코라는 지역이 스페인의 조그만 지방 지역이지만, 생각보다 이 바스코라는 곳이 역사와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굉장히 깊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이러는 건데, 또 여러분들 펠로타 바스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펠로타 바스카가 옛날에 한때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은 이제 시범 종목인데, 이게 경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구나. 이 주걱 같은, 옆에 이 주걱같이 생겼잖아요. 이 주걱 같은 데다가 공을 넣어가지고 벽에다, 3면에다 치는 거예요.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죠. 그리고 공이 야구공보다 더 단단해요. 맞으면 정신없죠. 그러니까 다 헬멧 쓰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중남미 국가에서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계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스코라는 게 인도 유로피언 어족도 아니고 굉장히 고립무원의 그런 언어라면, 이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써야 되고.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국가는 일찍이부터 그걸 인정을 하고 합법적인 지위를 줬고, 그래서 또 국가 전체 중앙법에서 그렇게 정하니까 또 지방법으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무료 또
무료 통역 서비스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바스코밖에 할 줄 모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공기관에 가서 써도 제약을 받진 않지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료 통역사로 하여금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 사실은 스페인어를 훨씬 많이 써. 아까 퍼센티지 봤잖아요. 스페인어가 70% 이상을 쓰는데 점점 그 바스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것은 일찍이부터 법제화됐고 공용으로서의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통해서, 아까 그 프랑스는 그게 지금 잘 안 됐다 그랬는데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무상 보급을 시키고, 그리고 또 교과 과목도 의무 시간을 부여를 한 거예요. 법제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의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훨씬 더 그 보급하고 교육시키는 게 쉬워진 거예요. 응? 자, 스페인에는 여러 가지 그 공동 공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카탈라너가 가장 지역도 넓고 사람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또 지방 정부가 있기 때문에 카탈라너보다는 항상 조금 뒤쳐졌지만은 이 교육 정책을 아주 주력 분야로 삼으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2011년 바스코 자체 공동체 16세 이상의 주민의 32%는 이중 언어 화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지만 말은 잘 못하지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 이건 수동적 이중화자라 그래요. 수동적 이중화자. 이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데 가장 선두에 서는 게 사실은 예술 분야잖아요. 아까 여러 그 체육, 미술 뭐 이런 분야가 쭉 있었는데 이쿠시 멘디살레아 뭐 바라 산 사람들을, 이러한 그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전통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글과 그 바스코와 스페인어를 동시에 병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냥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 바스코어가 얼마만큼 다르다는 걸. 물론 얘들도 문자가 유실되고 없기 때문에, 유실됐는지 원래 없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문자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션이죠.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표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글 수준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 보면 뭐 이쿠시 멘디살레아, 이 말이 미라 몬타네로스,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도 모르니까 다 외국어로 들리겠지만은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연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불어로 써도 비슷해요. 스페인어를 불어로 써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쵸? 다 그 인도 유로피언이고, 특히나 그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루마니아어, 카탈라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로망서라 해가지고 다 그 라틴 불가, 그러니까 통속 라틴어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다 유사하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한 듯이 그 바스코는 완전히 고립무원의 그런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접사가 있어요. 접사라는 게 뭐냐면 단어에다가 축적조사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토시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 누가 돈만 대준다면 연구를 하면 조금 기원을 밝힐 수 있지도 않을까. 왜냐면 이게 또 바다 건너서,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라틴 아메리카, 특히 그 아스테카 제국에 사용했던 나우아틀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의 발음이나 어떤 그 문장 구조가 한글과 굉장히 비슷해요. 아니면 한국어하고.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 그런 정도까지 뭐 연구를 할 만큼 국가적인 지원도 없고, 사실 또 여태까지는 밥 먹고 살기 너무 바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근데 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연구만 할 뿐입니다. 연구만.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근데 하여튼 이건 국가적 사업으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19세기에 영국이 제국주의로 전 세계에 이름을, 북녘을 날릴 때 인류학
지원을 엄청 했잖아요. 인류학과 고고학의 지원. 이게 바로 국가의 힘이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인도차이나 반도 경영하면서 제국주의적인 그 힘을 과시할 때는 고고학, 인류학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 한국은 또 고대사, 저기 만주지방의 고대사, 우리 고조선이라든가 이쪽의 역사들이 아직 밝혀지도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그 홍산문화라고 내몽고 밑에 그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중국의 역사가 새로 쓰여질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게 지금 많은 소장학자들이 고조선의 유적이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 그리고 우리가 문자 지금 심포지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한글도 아주 독창적인 글자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글이 도대체 정말 머릿속에서 그냥 나왔겠느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태양 아래 새로운 게 없다 그러잖아요. 다 뭔가 근거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더욱더 우리가 연구해 보아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 바스코어를 보면서 아마 이게 동양 쪽과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문자 심포지아니까 사실 문자의 어떤 그 기하학적인 그 그래픽적인 면,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 문자가 없으니까 그냥 알파벳이니까 보기에는 뭐 그냥 알파벳이지만 발음을 해보면 완전히 다르고 체제도 완전히 다르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아주 희한한 언어다. 그리고 바스코인들은 그걸 긍지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바스코인들은 자기들은 스페인 초창기 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관광 대국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슬람의 지배를 800년을 받아요.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들 가시는 똘레도라는 대성당, 똘레도 대성당은 그 로마의 바티칸 그거하고 맞먹는 세계 3대 성당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그건 기독교, 그러니까 캐톨릭의 성지죠. 그런데 그라나다를 가면 이슬람 문화의 정수가 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꼬르도바 이런 데 가면은 옛날 회계도 사원을 교회로 바꾼 그런 복합적인 그런 건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스페인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세계적인 관광 대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다 그런 연유에 있는 거고, 이 바스코도 아주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